교재 53페이지에 그 네모 4번에서 면적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요 부분까지 해서 보통 시험에서 12문제 중에서요. 우리 지금 보신 문제 다 합치면 한 5문제 정도. 지금 보신 내용들을 보시면 한 5문제 정도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일단 우리 지적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토지 표시 남은 게요.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은요, 일단 그 정의가요.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면적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서요.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면적이라 하면 수평면상의 넓이다. 따라서 여러분 경사면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경사면이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었죠. 똑같아. 예를 들어서 경계가 똑같은데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평지다. 어느 게 면적이 넓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똑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경계가 똑같다라면 경사면이 고려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면적의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수평면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도면이라고 해요.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실의 토지에 가서 여러분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려면 항상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그 수평면도, 그걸 도면이라고 하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면상의 넓이다라는 거. 면적은 도면상의 넓이다. 왜 도면상의 넓이라고 이제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위에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 그걸 작성을 해서 그 수평면도,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거다. 자, 그 다음 그 면적의 여러분 단위는요, 당연히 제곱미터 단위만 씁니다. 제곱 센티미터, 제곱 킬로미터 쓰지 않습니다. 평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면적 측정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것. 지적 측량 실시. 측량 실시해서요. 그 다음 엔드입니다.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면적을 측정합니다. 제가 아까 면적이라는 게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해서 그 도면 가지고 면적 넓이 측정한 게, 그게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면적이라는 게 반드시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니까요. 위에서 측량을 실시해서 그 도면, 수평면도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요, 면적을 측정합니다. 두 가지의 관계는 엔드 관계예요. 측량 실시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면 면적 측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측량 실시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도면을 새로 작성해요. 근데 측량을 실시하더라도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지적 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또 하나가요,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측량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다른 것들은 지적 측량하면 전부 다 도면을 새로 작성해요. 그럼 그 작성한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계보건 측량과 이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요, 측량을 한 건 맞지만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계보건 측량이 뭐냐면요, 과거에 측량을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했어요. 신규 등록할 때,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때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작성한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등기부에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도면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뭐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 작성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복원, 역으로 토지 위에 다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경계복원 측량.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작성되어 있는 그 도면을 가지고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나타내 볼 뿐입니다.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되어 있는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은 다 측정되어 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지적 현황 측량. 역시 과거에 신규 등록할 당시에요. 과거에 최초 등록할 당시에 그때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했고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이 측정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도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측량해서 도면 작성할 그 당시만 해도 건축물이 없었어요. 건축물이 없었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그 도면상에서 그 도면 토지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궁금하죠? 네, 궁금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황은요, 건축물의 현황 어디쯤 위치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지적도 이미 과거에 측량해서 만든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려고 그래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역시 측량한다고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요, 측량을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측량이 끝나더라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 만든 그 도면 가지고 이미 면적 측정은 다 돼 있다 이 말이죠.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측량이 끝나더라도 우리 지적소관청 등으로부터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이제 오래전부터요, 우리 수원계에서는 이걸 외웠어요.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다른 건 다 하는데 다른 건 지적 측량하면 다 면적 측정하고 검사도 받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측량을 하더라도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검사도 받지 않고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해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얘는 아예 얘는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라는 거. 현경이. 자, 면적의 이제 측정 방법입니다. 면적 측정 방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뭐 말하느냐면 체계적으로 개발된 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계적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떠올리시면 되느냐면 신도시. 그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합니다.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요, 그 토지의 경계점을 전부 다 수치, X좌표, Y좌표, 수치까지 나타내서 그걸 등록을 시킵니다. 그 지적공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여러분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축척을 원칙적으로 얼마의 축척을 쓰죠? 500분의 1. 가장 큰 대축척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외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외 지역.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외 지역. 자, 그럼 그 외 지역은 이제 축척 얼마를 쓰죠? 600분의 1. 그 다음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래서 총 법정 축척은 7가지입니다. 총 7가지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나머지는 그 외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면적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왜?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이 이미 좌표로 다 나타내져 있으니까, 좌표가 다 있으니까, 그 해당 토지마다 전부 다 이 경계점마다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를 알면 여러분 그 좌표 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 하시잖아요. 지금은 못 하시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저녁반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거 강의하면서요, 여러분들 면적 계산 못 하시잖아요 했더니 한 분이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좌표만 있으면 면적 계산 할 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와, 뭐 하시는 분이지 했더니 고등학생 고3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저녁반에 수업 들어왔어. 예. 고등학교 자기는 이제 그거 학교에서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는 하셨었어요. 지금 못 하셔서 그렇지. 네. 그래서 좌표만 알면 바로 여러분 면적 계산합니다.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해요. 좌표만 알면 그죠. 좌표에서 바로 면적 계산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외 지역은요,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한 필지, 가령 어떤 한 필지는요, 도면상에서는 그냥 하나의 도형으로 나와. 하나의 도형이라고요. 그것도 다각형. 왜? 경계는 반드시 경계점 간에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눈으로 곡선으로 보이는 이유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 곡선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도면상에서는 반드시 직선으로. 예.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 도면상에서도 곡선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직선이니까 하나의 다각형이에요. 그럼 다각형은, 이건 초등학교 때 했거든요.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 이거 일일이 밑변, 높이, 길이 재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밑변, 높이, 길이 재서.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좌표가 없으니까 길이를 재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일반적인 자가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그래서 면적 측정의 방법은 2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외 지역이 훨씬 많죠. 일단 전국도의 한 70% 이상이 산이니까 그 외 지역이 훨씬 많아요. 얘네들은 일일이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도형으로 나오고 이거 쪼개가지고 길이 재서 면적을 측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걸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굳이 이거 쪼갤 필요 없더라 이 말이죠. 좌표가 다 있으니까 좌표만 알면 바로 면적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면적 측정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측정기법. 자, 이제 면적의 결정 또는 이제 끝수 처리. 역시 2가지로 구분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 이제 경좌 적으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과 축척이 600분의 1인지요. 나머지는 그 외 지역.
그러면 그 외 지역 하면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원칙적으로 500분의 1이니까 그럼 그 외 지역 하면 이제 뭐예요? 10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 2400분의 1 빠뜨렸구나. 와, 날카로우시는데요?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척이 총 7가지입니다. 예.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분모가 3자리예요. 그죠? 분모가 일시백해서 분모가 3자리잖아요. 근데 얘들은 나머지는 보면 분모가 4자리야. 어느 게 정밀도가 높아요? 위에가 정밀도가 높아요? 밑에가 높아요? 위에가. 이 축척이라는 게 500분의 1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 거리 5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 이 말이거든요. 얘는 6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는 소리고, 따라서 얘가 당연히 지금 분모 3자리, 얘가 정밀도가 높아요. 분모가 3자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면적을 등록할 때요, 얘는 면적을 등록할 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나타내라 이 말이야.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밀도가 높으니까 분모 3자리거든.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다 그죠? 밑에 있는 것은 그 외죠. 분모가 4자리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얘는 면적을 나타낼 때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내래요. 법에서. 자연수로. 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할 때 위에는 소수점 한 자리, 밑에는 자연수로. 자,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뭘 질문하시냐면, 심지어 어떤 유명 출판사 교재에서도 잘못 적어놓은 교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혼란스럽죠.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면적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600분의 1은 그 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면적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우리 600분의 1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아니에요. 아시겠죠? 600분의 1.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이 등록이 돼 있는데, 도면이 작성돼 있는데 축척이 6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좌표 600분의 1도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좌표는 없어. 그러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법입니다. 도면서 쪼개가지고 길이 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좌표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면적의 결정 등록에 있어서는, 우리 면적 결정 등록에 있어서는 600분의 1도 분모가 3자리다 보니까 정밀도가 높아. 그래서 얘도 면적을 결정 등록할 때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더불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600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간다. 그 외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교재에서 잘못 적어놓은 교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또 질문을 받았었는데, 해마다 보면 항상 이 부분을 질문하십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자고요. 예.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요? 최소 면적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가장 작은 토지의 면적은 0.1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그 외 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요? 1제곱미터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 면적, 시험에서 또 잘 물어봅니다. 최소 면적. 자, 그 다음 가령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는데 어떤 신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도시에 토지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이 좌표 가지고 바로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표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면적의 측정값이 가령 1029.551제곱미터더라. 자, 그러면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될까? 551제곱미터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점 한 자리 단위까지 나타내야 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하에 있는 이 수를 처리해야 될 수, 그걸 여러분 끝수라고 표현합니다. 처리해야 될 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끝수가요, 반올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다음에 1까지 있잖아요. 1까지 있으니까 이때는 초과하는 겁니다. 1이 있으니까.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딱 오면 절반인데, 끝수가 여기 딱 오면 절반인데 5, 1도 있으니까 초과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시겠죠? 초과할 때는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초과할 때는요. 따라서 얼마로 등록을 하셔야 될까요? 1029.6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값이 1029.549제곱미터이더라. 측정값이.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될까? 자, 역시 처리해야 될 끝수가 여러분 49, 5가 안 된다, 그죠? 얘가 5가 돼야 절반인데 미만이다, 그죠? 절반 미만이잖아요. 예, 미만일 때는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로 등록합니까? 1029.5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측정값이 1029.55제곱미터더라. 그러면 얼마로? 끝에 0은 안 적으니까 측정값이 1029.55제곱미터더라. 그러면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딱 절반이다, 그죠? 딱 절반이잖아요. 그때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셔야 돼. 딱 절반일 때만. 올리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하니까 그때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고요. 얘가 홀수잖아요. 5 홀수잖아요. 올려서 짝수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때는 1029.6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만약에요, 1029.65제곱미터더라. 측정값이 끝에 0은 안 적으니까 65제곱미터더라. 자, 역시 여러분 끝수가 딱 절반이다, 그죠? 처리를 해야 될 수가 5,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때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시고, 얘가 짝수네요. 짝수면 버려서 짝수를 만듭니다. 따라서 1029.6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법의 취지가 뭐냐? 법은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어. 항상 법은요, 규정만 두고 있고 절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은요. 초과할 때는 올려라. 미만일 때는 버려라. 아니면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죠. 측정값과 등록하는 값이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과할 때는 올리고 미만일 때는 버려라. 당연한 겁니다. 다만 딱 끝수가 절반일 때는 그때는 올리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하니까 법의 취지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수를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 그래야 나중에 토지 분할하기가 좋거든요. 토지 분할하실 때 이게 짝수가 돼 있으면 나는 분할하기가 좋다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딱 끝수가 절반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고 얘가 홀수다. 홀수면 버리면 홀수 되는 거잖아요. 올려서 짝수 만들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끝자리 숫자가 짝수다. 올리면 홀수 되는 거니까 버려서 짝수 만든다. 법의 취지 아시겠죠? 예. 자, 요거까지 해서 면적까지 보셨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조금 이제 난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 보셨나요? 지적 공부. 왼쪽이 지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공간정보법 12문제 중에서요, 우리 지적 공부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 지적 공부라는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서 보통 3문제가 나와요. 12문제 중에서요. 3문제가 나오는데 지적 공부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그 부분에서 나와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3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빠지지 않고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 지적 공부와 여러분들 그 교재 뒷부분에 가시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역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빠지지 않고요.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 또 한 문제가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및 우리 지적 공부 복구 불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가. 그래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지적 공부 복구. 여기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어요. 3문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부터 시스템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적 공부. 자, 시스템. 지적 공부는 일단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내용 2가지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등록 사항 그걸 가지고 분류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토지 표시.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소유자.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하나는 토지 표시고 또 하나는 소유자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 항상 우리 분류할 때는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다 보면 분류할 때 뭐 합격, 불합격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남자, 여자, 그죠? 분류할 때 뭐 군인, 민간인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자, 이제 내용을 가지고 분류하면 이 2가지입니다. 토지 표시 소유자인데, 자, 근데 이게 지적 공부 생긴 모양, 그 형식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요. 역시 2가지입니다. 대장과 도면이에요. 형식을 가지고 분류하면 대장과 도면. 그럼 대장은 뭘 대장이라고 하느냐면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를 합니다. 그게 대장이에요. 한글과 숫자. 영문자도 못 써요.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합니다. 그게 대장입니다. 대장. 그 다음 도면은 말 그대로 도해, 그림입니다. 그게 도면이에요. 자, 대장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4가지. 대장에는. 그 다음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좌,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3가지.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요, 역시 또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토지는 미개발 토지와 개발된 토지로 분류를 하고, 개발된 토지는 다시 아주 평범한 일반적 개발이 되어 있는 토지와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로 역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요,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을 시키지만 어디에도 등록을 시켜요? 도면에도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에 각각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등기부처럼, 여러분 등기부는 그냥 등기부 하나밖에 없어요. 한글과 숫자로 기재되는 등기부, 대장의 대칭이 되는 거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우리 지적공부는 대장이 있고 도면, 그림이라는 게 도해, 그림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토지 표시 중에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토지 표시 중에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아까 면적 측정하려면 뭐 필요해요? 면적 측정하려면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도면. 도면 없으면 면적 측정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경계, 도면상의 그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 그게 경계입니다. 경계 공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토지 표시 중에서 뭐? 면적과 경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면적 경계, 도면하면 여러분 면적 경계. 면적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장에도 등록을 시키지만 도면, 면적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소재, 지번, 지목 공시하려고 굳이 도면, 그림이 필요해요? 소재, 뭐 울산광역시, 뭐 남구, 뭐 신정동, 예, 남구 신정동 맞죠? 예, 그거 공시하려고 여러분 굳이 도면이 필요합니까? 없죠. 대장만 있으면 되지. 지번, 번호거든요. 필지마다 부여한 번호. 뭐 473이면 473. 그거 공시하려면 대장만 있으면 되죠. 지목 마찬가지죠. 대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면적 경계 공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을 시키지만 도면에도 등록시킨다라는 거. 일단 그 개념 시스템 아셔야 돼요. 7-3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본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대장에 등록시키는데 대장은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에는 등록을 시켜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자, 그러면 미개발 토지, 아까 미개발 토지 위에 미개발 토지는 어디에 등록을 시키느냐? 임야대장에 등록을 시키고요. 개발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킵니다. 자, 그럼 임야대장에, 즉 미개발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시키고, 그럼 역시 면적 경계 공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도면은 어디에? 임야도에. 그래서 항상 세트로 나와요. 임야대장, 임야도. 미개발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 다음 개발된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시켜요. 항상 세트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 개발된 토지건 개발되지 않은 토지건 간에 2인 이상이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요. 별도로 등록을 시키는 지적공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예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유지 연명부에도 등록을 시킵니다. 그 다음 토지지상에 구분건물,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있어요. 토지지상에 아파트, 구분건물. 그러면 역시 별도로 등록을 시킵니다.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구분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으면.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개발된 토지 중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경계점 좌표까지 나타낸다고요. 좌표까지 나타내서 그 좌표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킨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 어떤 신도시예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하나 건축이 됐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그 해당 토지는 지적공부 각각 어디에 등록이 돼 있을까요? 일단 위에서부터 여러분 토지대장, 신도시 개발된 토지니까 당연히 토지대장. 그러면 세트로 나와야 돼요. 뭐? 지적도. 항상 토지대장, 지적도. 여기에는 등록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아파트가 건축이 돼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돼 있겠네요. 그 토지는. 그 다음 신도시라고 했어요. 어디에도 등록이 돼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돼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시스템은 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지적공부는 이 시스템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자, 이제 등록사항,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데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양식이 나오죠? 토지대장 위에 보셨나요? 예, 그 양식을 바로 보세요. 자, 제가 61페이지 보고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보고 알았을까요? 예, 거기 토지대장이라고 적혀있다, 그죠? 예, 그 적혀있는 그 부분, 토지대장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줄 딱 끊으시고 밑에다가 제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지적공부의 이름이다 이 말이지. 제명. 제명.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제명이라고 합니다. 지적공부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제명, 토지대장. 자, 그럼 토지대장에는 당연히 제명 등록한다, 그죠? 예, 제명 토지대장이라고 이렇게 등록하는데, 여러분 페이지 넘겨보시면 임야대장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안 나온다,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임야대장 안 나온다, 그죠? 예, 안 나오는 이유는요, 임야대장은 제명만 다르고 등록상은 완전히 같습니다. 토지대장과. 그래서 교재에 별도로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명만, 여기에 토지대장이란 말 대신 뭐라고 나와요? 임야대장이라고 나온다. 나머지는 등록상 같으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리는 토지대장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 한번 보세요. 다시 61페이지 맨 좌측 상단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 나옵니다.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처럼요, 토지도 개별 고유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고유번호가 나오면 항상 같이 세트로 나와요. 뭐 장번호요. 장번호. 우측 상단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장번호.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고유번호 나오면 장번호. 그럼 이 장번호라는 건 뭐냐면, 대장은 대장끼리 모아둬요. 대장끼리 모아두고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1번, 2번, 3번, 4번에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걸 장번호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장 형식이면 당연히 장번호가 나와요. 그 다음 대장 형식이면 뭐가 나오느냐? 고유번호가 나와요. 토지 고유번호. 자, 이 토지 고유번호는 총 자리 숫자는 19자리 숫자인데요. 19자리 숫자인데, 이걸 시험에서 19자리를 18자리로 절대 시험에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뭐만 좀 알아두시면 되냐면, 이 19자리 숫자가 앞에 여러분 10자리 숫자가 나오고요. 앞에 10자리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째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8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총 19자리예요. 앞에 10자리, 뒤에 8자리, 여기 중간에 얘 한 자리까지 해서 총 19자리라고요. 그럼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 일단 여기 앞에 10자리는요, 여러분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과 관련 있는 숫자들입니다. 앞에 10자리는요. 근데 요거는 안 중요해요. 그냥 뭐가 있더라, 앞에 10자리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 뒤에 10자리는 그냥 지번과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이렇게 고유번호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해요.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이렇게 구성하는데, 얘들은 안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한? 이 11번째 숫자. 얘가 중요하다고. 자, 이 11번째 숫자가 1이면, 만약 얘가 1이다. 왜 우리 사람도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왜 뒷자리 가면 1, 뭐 2, 3, 4 있잖아요. 뒷자리 처음 시작하는 1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남자 2, 뭐 여자, 그 다음 3, 다시 또 남자 2000년대 이후에, 그죠? 4는 또 여자. 5로 시작,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뒷자리가 5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외국인 남자. 그 다음 6은 외국인 여자. 그 다음 7은 재외국민 남자, 8은 재외국민 여자 이렇게 씁니다.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데, 요게 중요해요.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 그럼 여기 11번째 숫자 1 뭐냐? 일반적 개발된 토지입니다.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개발된 토지. 얘는 1로 시작해. 1. 그럼 2는요, 미개발 토지입니다. 즉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죠. 미개발. 그 다음 3이면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고유번호가 여기 3으로 시작한다는 11번째 숫자가.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모르셔도 된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옛날 기출문제 보니까 있던데요. 옛날에는 시험범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1, 2, 3 옆에 11번째 숫자의 그 의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유번호. 그러면 여러분 고유번호가 나오면, 고유번호는 대장 형식이면 이렇게 고유번호가 나와. 그럼 고유번호 나오면 항상 세트로 뭐 나온다고요? 장번호. 장번호. 그래서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나오고 우측 상단에 장번호 찾으셨다, 그죠?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소재 지번 보세요. 소재 지번 찾으셨나요? 네. 지금 61페이지에 여러분 우리 토지대장 보고 계십니다. 예. 소재 지번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왜? 모든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거든. 소재와 지번이 없으면 그 토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니까 소재 지번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모든 공부에 하여튼 다 나와요, 소재 지번은.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중요한 게요, 도면번호라고 우측 상단에 도면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별표를 해두세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렵게 출제되면 이 부분을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시험에 나오면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별표 해두라는 거예요. 도면번호. 우리 토지대장에 도면번호 나와요. 거기다가 그 밑에 축척 역시 별표 해두세요. 도면번호와 축척. 특이하단 말이야. 자, 여러분, 우리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잖아요. 그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도면번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도면에 도면번호가 당연히 나오겠죠. 도면이니까. 도면에는 도면번호 당연히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가 나온다.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도면에는 당연히 도면번호가 나오겠지.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가 나와요. 그럼 법에서는 이렇게 등록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유는 설명 안 해요. 그냥 등록한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면번호 등록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업 공부를 열람하실 때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을 먼저 열람해 보실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면번호가 나와 있으면 그 해당 토지의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면번호와 축척이 나온다라는 거 특이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토지대장의 토지표시 찾으셨나요? 토지표시. 예. 토지표시에서 지목, 면적, 사유 다 중요해요. 지목, 면적, 사유 다 중요합니다. 지목, 면적, 사유 다 별표해 놓으세요. 지목, 면적, 사유. 여기서 사유는 뭐냐? 토지 이동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동 사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었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분할이 되었고 합병이 되었고 지목 변경이 되었고 이런 이동 사유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이동 사유. 그 사유는 이동 사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적을 등록한다는 거. 면적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면적을 등록해요. 자, 여러분 아까 면적 측정은 뭐 가지고 한다라고 그랬죠? 도면 가지고요. 면적 측정은 도면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법 삼각형으로 쪼개든지 전자면적 측정기법 아니면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고 정작 면적의 등록은 어디에 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게 또 참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면적의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는데 정작 등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약은 나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뭐 저기 가서 한다 뭐 이런 친구 영화 대사가 있거든요. 친구 영화 안 보셨나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 뭐냐 유머의 코드가 개그의 코드가 맞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친구 영화 잘 모르시는구나. 공부만 하셔가지고. 요즘 펜트하우스는 보십니까? 안 보세요? 오로지 공부만 하세요? 예. 자, 그래서 면적 중요해요, 여러분. 면적 토지대장에 면적 등록한다. 그 다음 지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식 명칭.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요. 그 다음 토지동 사유.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사유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와요.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당연히 나옵니다. 대장에는. 왜? 세금 부과가 목적이니까. 다른 권리자는 필요 없어. 소유자. 자, 그 다음 역시 세금 부과가 목적이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중요해요. 개별 공시지가도 등록한다는.
세금 부과가 목적이니까요.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개별 공시지가 등록합니다. 자, 됐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로 가세요. 공유지 연명부 찾으셨나요? 자, 역시 좌측 상단에 대장처럼 생겼잖아요.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여러분 대장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맨 좌측 상단에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 그 다음 세트로 또 나와야 되겠네. 우측에 장번호.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 나오고요. 그 다음 소지번호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자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제가 그림을 보고 같이 그 소유자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유자, 소유권 지분 옆에 소유자 나오잖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당연히 나오고, 옆에 보시면 소유권 지분, 그게 공유지 연명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소유권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까지 등록한다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소유자가 3명이다라고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누구 외에 2명이라고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누구 외에 2명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는 소유자에 관한 그 3명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분까지, 소유권 지분까지. 의미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그래서 소유권 지분,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지분까지 등록한다는 거. 다른 내용은 없어요. 공유지 연명부는. 63페이지 대지권 등록부를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 찾으셨나요? 네. 역시 대장처럼 생겼죠? 고유번호 나와요. 뭐가 같이 따라서 나와야 돼요? 장번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장번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나오니까 건물 명칭, 가장 우측 상단에 보시면 건물 명칭, 아파트 이름 별표해 두세요. 핵심 등록사항이거든. 건물 명칭, 아파트 이름 등록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전유부분 건물 표시, 역시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전유부분 건물 표시는 이제 몇 층 몇 호 이 말이에요. 아파트 이름 나오고 몇 층 몇 호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대지권 비율, 역시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나오고, 그 다음 전유부분 건물 표시 몇 층 몇 호 건물 표시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율, 대지권 비율. 토지 단독으로 권리 가지는 거 아니니까 대지권 비율. 그 다음 역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오고 소유권 지분까지, 소유권 지분에다가 별표해 두세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권 지분까지 등록한다. 소유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다 등록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66페이지) 갑니다. 66페이지. 지적도 찾으셨나요? 제가 왜 지적도인지 알죠? 6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게. 거기에 제명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니까 알지. 신도 아니고. 자, 여러분 이 도면에 테두리 선이 있고요. 거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66페이지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거기 보시면 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나오고 지적도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제명. 그러니까 제가 지적도인지 알지. 제명.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축척 나와요. 도면에 축척이 빠지면 안 되지. 거리, 실제 거리를 줄이는 비율. 그죠? 그 다음 자, 이 도면의 테두리선, 지금 이 네모 테두리선 있죠? 요 테두리선을, 이걸 여러분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에 테두리 곽자를 써요. 한자로 도곽선, 테두리선, 도곽선. 그 다음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수치가 나오고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수치가 나옵니다. 이건 도곽선의 수치거든요. 이 도곽선의 수치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각 여기 꺾이는 이 점 있죠? 여기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의 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이게 수치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그건 시험 범위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원점,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원점이 어디 있는지 시험 범위 안 들어가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 경기도 수원시에 한국국토정보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안에 대한민국의 원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보면 이 도면 안에, 여기 도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 필지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도면 안에 보시면 이 도각선이 있고 이 도각선 이 각각 이 점에 수치가 나와요.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그래서 도각선과 그 수치는 우리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다. OX. 너무 말이 빨랐나요? 도각선과 그 수치는 우리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다. OX. O. 오른쪽에 67페이지에 임야도가 나오거든요. 67페이지에 임야도 찾으셨나요? 안 봐요. 얘는 왜 안 보느냐? 제명만 다르고 등록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67페이지는 보실 필요 없어. 제명만 거기에 임야도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등록상은 같으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66페이지에 있는 지적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는 등록상이 같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상이 같고요. 지적도, 임야도가 등록상이 같아요. 그래서 제명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67페이지는 따로 보실 거 없고 이제 66페이지에 다시 66페이지 오셔가지고 이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이 점의 수치. 그래서 도각선과 수치는 이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다. 오, 맞다 그죠? 등록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니까 당연히 소재 나온다 그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의 지적도잖아요. 소재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이런 뭐 가령 이 필지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교재랑 똑같이 따라 그리기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 7대 뭐 8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 뭘까요? 7, 8 이건 뭘까요? 아, 지번이에요. 지번. 그 필지의 지번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은 당연히 모든 공부에 다 나온다니까요. 소재 지번. 그 다음 대장 이건 뭐예요? 지목. 예, 지목을 등록할 때 다만 한 글자 부호로 등록한다. 따라서 여기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공장용지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실제로 우리 지적도를 열람을 해보시면요. 여기 맨 우측, 좌측 상단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에 보시면요. 실제로는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뭐 5번, 6번, 7번, 11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만 10개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양이냐? 지금 이 도각선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하나의 도면이거든요. 요 도각선 여기가 이게 하나의 도면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이 도면의 도면 번호가 6번이다라는 뜻이에요. 요 도면의 도면 번호가 6번.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 이건 뭐예요? 도면 번호. 그래서 아까 지적도 임야도의 도면 번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당연히. 근데 이 도면 번호가 어디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대장에, 아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도면 번호가 나와서 이 도면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볼 때 항상 지적공부 열람할 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둘 중에 뭐 하나를 먼저 열람을 하거든. 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거기 둘 중에 하나에 등록돼 있으니까. 그럼 그거 열람하고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 이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봤더니 도면번호 6이라고 나와 있더라. 그러면 6번 도면을 찾아보시면 이 도면이 6번 도면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6번 도면 왼쪽에는 5번 도면번호 5번이 있고 오른쪽에는 7번이 있고 요 바로 위에는 2번이 있고 밑에는 11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의미 아시겠죠? 십자가 모양 그림의 의미. 그럼 이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이 그림, 이 전체 십자가 모양 그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람도라고, 아니 머릿속에 잠깐 엉뚱한 생각을 했더니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인덱스, 색인도. 그림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색인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6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지적도를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6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그럼 제가 지적도인지 아는 이유는 지적도라고 적혀있다 그죠?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6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지적도와 위에 있는 지적도, 즉 일반적인 지적도와 밑에 있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입니다. 거기 아랫부분에 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우리 시행지역의 지적도예요. (66페이지) 아래에 있는 지적도가 아까 제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도 토지대장 지적도에도 등록이 돼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도시에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이 토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지적도가 일반적인 지적도와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지적도와 다른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차이점 여러분들 제가 그 프린트물 오늘 그 나가 프린트물에 보시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그 해설의 4페이지에 보시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우리 시행지역의 지적도 시행지역의 지적도와 일반적인 지적도의 차이점 세 가지. 제가 아까 지적공부 등록상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얘가 역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인 지적도와 차이점 세 가지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아까 그 66페이지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지적도를 보시면 지적도라고 돼 있고 그 지적도라는 제명 바로 옆에 끝에 갈로해서요. 좌표라고 기재한다라는 점이 일반적인 지적도와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 지적도라고 되어 있고 갈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좌표. 이걸 또 여러분들 시험에 갈로에서 수치라고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X 갈로에서 이렇게 좌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적도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보시면 그 경계에 복잡한 숫자가 막 적혀 있습니다. 복잡한 수치들이 막 나와 있죠. 걔가 뭐냐면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는 경계점 간의 거리. (66페이지) 거기 아랫부분에 지적도가 나와요. 그 경계에 보시면 뭐 숫자가 뭐 18.25 해서 막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들의 의미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단위는 뭘까요? 미터입니다. 제곱미터는 면적이고 거리니까 단위는 뭐예요? 미터예요. 그 경계점 간의 거리는 미터입니다. 18.25 미터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자, 그 다음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역시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보시면 도각선 우측 하단에 보세요.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는 거. 거기 보시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 자, 그럼 이 문구의 의미는 뭐냐? 아까 왜 신도시 있는 토지들,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있는 그 토지들은 지적도에도 등록이 돼 있죠? 그게 아까 지금 보시는 우리 6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지적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 지적도에도 등록이 돼 있고 어디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정확해요? 둘 다 도면이거든. 어느 게 정확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좌표에 의해서 면적 측정한다고.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 측량을 할 때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이 도면에 의하여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더 정확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등록상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으셨나요? 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생긴 모양은 뭐처럼 생겼는지 가만히 보세요. 얘는 도면이거든. 실질은 도면이야. 왜? 면적 경계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도면이거든요. 근데 뭐처럼 생겼어요?
대장처럼 생겼다 그죠?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대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긴 모양은 대장처럼 생겼지만 면적 경계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도면으로 분류하거든요.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그럼 어쨌든 형식은 대장 형식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좌측 상단의 고유번호, 우측 상단의 장번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출제자들이 딱 내고 싶잖아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얘는 도면인데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한다는 게 특이하거든. 왜? 생긴 모양이 대장 형식이니까. 고유번호 나오면 항상 세트로 장번호 나온다.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합니다. 소재 지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소재 지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도면이다 그죠? 도면이잖아요. 실질은 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뭐가 나온다? 도면번호 나옵니다. 역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별표해 주세요. 하이브리드예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그러니까 얘는 실질은 도면이니까 도면번호 나와요. 그죠? 도면이니까 도면번호 나오고, 거기다가 이 생긴 모양은 대장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나와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부호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네, 부호도 나오고 부호 나오고 좌표 나오고 요 세 가지가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부호도, 부호, 좌표. 부호도, 부호, 좌표.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열람을 해보면 여기 이 부호도란에는요 한 필지에 이렇게 형상을 그려 넣어요. 한 필지에 형상을 그려 놓고 여기에다가 각각 경계점에다가 수치를 적어. 1, 2, 3, 4, 5라고 이렇게 수치를 적어요.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합니다. 한 필지에 형상을 그려 넣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그러고는 부호란에는 1번, 2번, 3번, 4번, 5. 즉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부호거든. 1, 2, 3, 4, 5라고 딱 나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열람을 해보시면 필지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 경계점이 5개다라고 하면 부호가 여기 5개 나와요. 근데 만약에 경계점이 뭐 이렇게 6개다라고 하면 여기 1, 2, 3, 4, 5, 6 나오고.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각각 부호 1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 2의 X좌표, Y좌표, 각각 점들의 좌표. 그래서 부호도, 부호, 좌표, 요게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부호도, 부호, 좌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적혀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색인도를 등록한다. OX. X. 그럴싸하거든. 막 이 속는 도자 들어가니까 색인도는 이 십자가 모양 그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입니다.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부호도가 등록사항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OX. 일단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다시. 경계점 좌표등록부,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69페이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아까 그 지적도에 복잡한 막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록사항 하나만 더 보고. 자, 아까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요.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나오고 3페이지에 그게 나옵니다. 지목 있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지목 축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죠. 네. 이동사유, 공시지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제가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의 지적도와 일반적인 지적도 차이점 물어보는 이 차이점 세 가지, 이게 출제 비중이 등록상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거의 버금갑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버금가요, 등록상. 근데 이거 안 외우면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뻔히 보고 답을 하세요. 공유제 연명부에 지목을 등록한다.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공유제 연명부에 지목을 등록한다. OX. X예요. 그런데 안 외우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공유제 연명부 왠지 또 지목 등록할 것 같아. 지목 등록할 거 대장처럼 생기고 지목 등록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물어볼게요.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을 등록한다. OX.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을 등록한다. 아까 대지권 등록부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 지목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역시 또 생각해보면 왠지 또 등록할 것 같거든.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목할 때 목, 그 다음 축적할 때 축, 목축. 자, 끝에 보세요. 도로 끝나는 지적도, 임야도, 끝에 도로 끝나는 지적도, 임야도 등록해요. 지목과 축적 여기에 등록합니다. 그 다음 끝에 장으로 끝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 등록합니다. 기타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외우셔야 돼요. 목축, 도장 이렇게. 목축, 도장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여러분 등록합니다. 지목,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이에요. 축척 역시 등록사항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목축, 도장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면적할 때 면. 요 세 가지는요. 역시 끝에 장으로 끝나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밖에는 없어요. 공유제연명부. 여러분 공유제연명부에 면적 등록한다. OX. 공유제연명부에 지금 공유제연명부에는 면적 등록 안 하거든요. 공유제연명부에 면적 등록한다. OX. X예요. 안 외우시면요. 공유제연명부에 왠지 또 면적 나올 것 같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목축, 도장, 이가, 면장에서 일단 좀 외워주세요. 나중에 이건 문제풀이 연습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외워주세요. 목축, 도장, 이가, 면장. 나무로 깎아 만든 도장을 이가 면장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면장님 성인 이씨야. 이가 면장. 나무로 왜 축조하다고 하잖아요. 나무로 깎아 만든 도장을 이가 면장님이 사용하신다. 목축, 도장, 이가, 면장. 그래서 목축, 도장 끝에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 이가면, 이동사유, 공시지가, 면적은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목축, 도장, 이가, 면장 좀 외워주시자고요. 네. 자, 5분만 쉴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사실 달아서 쭉 시간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이 수업이 아무래도 지금 공부한 지가 지금 조금 오래되셨잖아요. 우리 기본 과정 때 했던 내용들 그게 생각보다는 좀 그게 빨리 못 나가는 바람에 그게 조금 더 빨리 맞췄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못 나가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지 말고 그냥 할까요? 네. 아니, 5분만 쉴게요. 5분만 잠깐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분만. 예. 오래 쉬시면 안 돼요.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